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경찰 통제 가시화입니다. 네, 행안부의 경찰 전담 조직 신설되죠. 그렇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내에 경찰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명분은 어떤 걸로 들었습니까?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최근에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가 됐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검찰 수사권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의 권한이 계속 비대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견제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소위 언론에서는 뭐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조직을 신설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의 소속 청장에 대한 이제 지휘 규칙을 제정하고 인사 절차를 투명화하는 등의 이 실질적인 통제 권한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감찰이나 징계와 관련된 권한도 이 행안부에 소속된 이 기구가 가지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법률 개정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입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찬반 논란이 좀 있는 것이다 보니까 행안부는 토론회 그리고 기자 간담회 등등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달 15일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최종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마련한다. 자, 이런 방침에 반발해서 경찰청장은 오늘 직을 던졌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 23일까지가 임기였던 이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 26일 남기고 오늘 오전에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요. 네. 앞서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 기자회견 오전 11시였는데 12시에 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 논의와 관련돼서 국민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의 중립성 그리고 민주성 강화가 핵심인데 행안부의 이 제도 개선과 관련돼서는 이러한 경찰 제도의 근간을 좀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우려가 된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면담 요청을 이제 했다.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 통화만 했다라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한 98분 정도 했다라는 게 이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이 된 건데요. 일단 대통령실은 사표를 정식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 법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식 제출하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네, 두 번째 주제 뭡니까? 첫 다자 외교 무대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영국에 출국했죠. 그렇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네, 주 일정 한번 정리해 보죠. 오늘 밤 마드리드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모두 14차례 양자 또는 다자회담 등의 면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이제 3분 정도 연설하는 시간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29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유럽 주요 정상들하고 계속 이제 이 면담 내지는 회담 일정들이 있는데 원자력과 반도체 등의 경제 협력을 위한 그러한 이제 좀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습니다. 네, 29일에 한미일 정상회담 예정돼 있는데 4년 9개월 만이에요? 그렇습니다. 2017년 이후에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의제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의 한반도 안보 문제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안보 협력도 의제로 거론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미일의 군사 또 안보 협력 그리고 경제 협력 등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일 정상회담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열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관심을 모았던 한일 양자 간의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이번에 무산된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혹시라도 이제 잠시 스쳐 지나가는 형식의 그러한 어떤 회동이라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약식회담의 형식으로 그런 전망을 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어렵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일본이 7월달에 이제 참의원 선거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또 이 한국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이번 일정에 뭐 한일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추진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어렵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반 출국했고요. 좀 전에 영상으로 확인하셨죠? 그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함께 출국했습니다. 배우자들을 같이 진행하는 그런 일정들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104년 만의 디폴트입니다. 네, 104년 만의 디폴트 러시아가 선언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국제사회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여파로 봐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이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외채 이자 지급 통로가 이제 막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앞서 미국이 자국민의 우크라이나 이 침공한 러시아의 재무부, 중앙은행, 국부펀드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당장 이제 지급했어야 될 외화표시 국채 이자가 약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 정도인데 이와 관련돼서는 러시아 정부는 이미 국제 예탁 결제 회사인 유로클리어에 이 대금을 지급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제재 때문에 이 유로클리어라는 이 국제 예탁 결제 회사에서 개별 투자자들의 계좌에 지금 이 이자를 전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자들이 이 돈을 받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 상태가 이제 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외채에 대해서 디폴트를 선언하게 된 것은 1918년 이후에 100여 년 만입니다. 그때는 이제 한창 혁명기였기 때문에 볼셰비키 혁명 과정에서 이전에 짜르 체제의 부채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자 지급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선언한 게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뭐 108년 만에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것이니까 이게 과연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AI 논문 표절의 조사 착수입니다. 네, 자 서울대 인공지능 연구팀의 논문 표절로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학술 대회에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이 논문인데 지금 표절로 확인이 돼서 서울대가 오늘 긴급 조사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제1저자, 교신 저자 모두 표절 사실은 인정한 거죠 이미? 그렇습니다. 이 논문은 세계적으로 권위가 높은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 대회에 지난주에 발표가 됐고 네. 올해 우수 발표 논문으로 선정되는 상당히 이제 훌륭한 내용을 담은 그런 이제 논문인데 학계에서 명성이 높은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교신 저자로 이 논문을 지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서울대 박사과정 학생 김모 씨가 제일 저자로 이름을 올려놓은 그런 이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지난 24일에 유튜브의 한 채널에서 이게 다른 나라들 그리고 미국 버클리, 영국 옥스퍼드 이런 유수의 대학들의 어떤 논문들을 한 10여 편 정도를 베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교신 저사인 윤 교수를 포함해서 공저자들이 이 표절이 맞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표절이 이렇게 이루어진 경과에 대해서는 제1저자가 공동저자들이 준 글을 그대로 싣지 않고 이렇게 다른 논문을 참고하고 인용하는 과정에서 표절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제1저자인 김모 씨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대는 징계위원회에 이 관련된 사안을 회부하기로 한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사가 진행되는 그런 절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동저자 중에 한 명이 이종호 과기정 통부장관 자녀로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이종옥 장관이 이 관련돼서 KBS의 취재에 응해서 통화를 했는데 논문 작성 경위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서울대의 조사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이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에 이제 진실성 조사위원회가 시작이 됐고 이 표절 여부, 범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니까 아무래도 이 관련돼서도 의혹이 있다라면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논문은 과기부 산하기관의 연구비나 이런 것들이 또 지원된 논문이기 때문에 과기부 차원의 이제 조사나 이런 것들도 실시가 돼야 될 텐데 이 장관과 그 또 장관 자녀의 이제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걸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좀 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무리하죠.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